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즉 중한 결과의 과실 아닌 고의가 있는 결과적 가중범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인정할 필요가 있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처벌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고의의 기본 범죄와 현주 건조물 방화죄와 고의의 중한 결과 발생 범죄, 보통 살인죄. 자, 사람을 죽이려고 불을 지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주 건조물 방화죄와 보통 살인죄가 성립하고 불을 지르는 하나의 행위로 일어났기 때문에 수개의 죄를 범한 거기 때문에 양죄를 상경 처리하는 거죠. 상상적 경합. 이때는 그런데 상경 처리는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데 5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려고 불을 지르는 게 상경 처리에서 이제 5년인데 사람을 죽일 고의가 없었어. 방화했는데 사람이 타 죽어버린 거죠. 이거는 과실인 거죠. 죽음이라는 악결과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거죠. 즉 진정 결과적 가중범인데 이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는 7년이란 말이에요. 고의 범죄보다 과실 범죄가 법정형이 더 높아. 따라서 이때에는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로 처벌하자라는 거고, 그러면 이 치사에는 고의도 들어간다. 중한 결과에 고의가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런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처벌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만약에 그 고의범이 결과적 가중범보다 예를 들면 강도살인죄가 더 높아요. 현주 건조물 방화죄보다 강도살인죄가 법정에 더 높으면 양죄를 상상적 경합 처리해도 됩니다. 왜? 고의범으로 처벌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법정형이 더 높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결과적 가중범이 형이 오히려 반대로 더 높다면, 만약에 더 높다면 그때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결과적 가중범만, 예를 들면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만 성립한다라고 보는 게 판례의 태도예요. 즉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 거죠. 자, 비교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았다. 일단 불을 질렀어요. 근데 거기서 탈출하려는 피해자들을 이제 문을 막은 거예요. 탈출 못하게. 그래서 타 죽게 했다라는 것은 별개의 행위라는 거죠. 이 불을 지른 행위와 같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별개의 행위다. 따라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라는 건데, 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보시죠. 자, 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이 판례도 잘 정리를 해두시죠. 이른바 주지가족 몰살 사건이에요. 자, 사실관계를 한번 잘 보시죠. 피고인은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었어요. 군인인데 공소의 1이 그의 공소의 그의 아빠 부가 사찰의 주지인 피해자 공소의 2 때문에 피고인과 공소의 1 등 가족이 거주하여 오던 암자에서 쫓겨난 데 대해 원한을 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찰 주지 때문에 우리 가족들 쫓겨났다라고 원한을 품은 거예요, 피고인이. 그래서 이 주지, 공소의 2 주지를 죽여야겠다라고 결의하고 외박 허가를 받아서 외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지 집에 침입합니다. 그 집 부엌에 석유골로 석유를 플라스틱 바가지에 따라서 마루에 놓아두고 큰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정작 그 주지는 없었어요. 공소의 2는 없었어요. 누가 있었냐? 그 주지의 처 피해자 공소의 3과 또 첫째 딸 공소의 4, 19살이죠. 또 둘째 딸 공소의 5, 11살이죠. 또 셋째 딸 공소의 6, 요렇게만 있었던 거예요. 정작
그 주진은 없었고요.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피고인의 이제 행위를 보시죠. 첫째 딸이 잠에서 깬 거예요. 그래서 첫째 딸이 피고인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 피고인이 마당에 있던 절구 방망이를 가져와서 공소의 3, 그 처와 4, 첫째 딸의 머리를 각 2회 강타하여 실신시킨 후 이불로 뒤집어 씌우고 바가지 석유를 뿌리고 성냥불을 켜서 불을 낸 거죠. 즉, 이 처와 첫째 딸에 대해서는 살해의 고의로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을 질렀는데 불을 붙은 동가에서 빠져나오려는 피해자 공소의 5, 둘째 딸이죠. 공소의 6, 3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방문 앞에 버틴 거죠. 그래서 결국 둘째 딸, 셋째 딸도 사망했습니다. 즉, 둘째 딸과 셋째 딸에 대해서는 일단 방화를 한 다음에 방문을 막은 거죠. 방문을 막았어요. 그래서 죽였다, 타 죽겠다라는 거죠. 이때 살인의 고의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처와 첫째 딸, 둘째 딸과 셋째 딸은 행위 양태가 다른 거예요. 처와 첫째 딸은 얘네들을 죽이려고 불을 지른 거고, 둘째 딸과 셋째 딸은 불을 지른 다음에 탈출하려고 얘네들이 깨어나서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고인은 그 문을 나오지 못하도록 막은 거죠. 이때 얘네들 나오지 못하게 죽여야겠다라고 방문을 막은 겁니다. 그래서 둘째 딸, 셋째 딸이 타 죽은 거죠. 자, 이렇게 행위 양태를 구분을 일단 하시고, 그러면 판례는 그래서 둘째 딸, 셋째 딸 타 죽었다.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이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처와 첫째 딸 죽이려고 불 지른 행위요. 먼저 실신한 공소의 3 처와 공소의 4 첫째 딸이죠. 에 대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라는 거예요. 이 죄는 그 중한 결과에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무슨 말이에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거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왜? 이거죠, 이거.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법정형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형이 더 낮은 보통 살인죄와 현주 건조물 방화죄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 중한 결과에 고의가 있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만 성립한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예요. 이게 처와 첫 번째 딸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판단한 결과인 거죠. 그래서 처와 첫 번째 딸에 대해서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만 성립한다라는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행위에 대해서 보시죠. 둘째 딸과 셋째 딸이요. 일단 불을 지른 다음에 얘네들이 막 방문을 안에서 두드리니까 얘네들을 죽여야겠다. 살인의 범위가 발생해서 방문을 막아서 죽였다라는 거죠. 이 행위를 또 살펴보죠. 다음, 피고인이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나오려는 공소의 3, 둘째 딸, 공소의 6, 셋째 딸을 방문해서 가로막아 동료들을 탈출 못하게 함으로써 불에 타 숨지게 했다라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일단 현주 건조물의 점화가 독립연소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면 방화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죠. 방화죄는 성립한다. 방화죄는 성립한다. 한편
살인죄는 일신 전속적인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따라서 지금 이 불을 지른 행위와 방문을 막아서 죽인 행위는 방화 행위와 살인 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위에 의해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별개의 범위에 의해 별개의 법익을 침해하는 별개의 행위라는 거예요. 따라서 불에 타고 있는 집에서 이제 방화죄는 성립했어요. 빠져나오려는 이 사건 피해자들을 막아서 별도로 막은 거죠. 타 죽게 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별도로 살인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현주 건조물 방화죄와 살인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행위 태양이 다른 거예요. 와이프와 첫째 딸에 대한 범죄 사실과는 다른 거죠.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거죠. 불을 놓은 집에서 방화죄는 이미 성립했어요. 빠져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서 타 죽게 했다. 별개의 행위라는 거죠.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다. 즉 상상적 경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주건조물 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라는 거고 이게 둘째 딸과 셋째 딸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한 판단이고 와이프와 첫째 딸에 대한 판단은 요건 거죠. 죽일 목적으로 불을 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였다라는 거니까 이때는 형이 높은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성립한다라는 거고 살인죄와 상상적 경합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주지 가족 몰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 행위 태양에 따라서 구분해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